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MX350에 탑재된 슬림3 노트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왼쪽이 해당 모델이고 오른쪽은 비보 프로 14X 제품입니다. 둘은 모두 14인치 제품인데 왼쪽은 16:9 제품이고 오른쪽은 16:10 제품입니다. 화면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 16:9 슬림3 제품에서는 화면이 꽉 차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오른쪽의 비보 14X에서는 16:10에서는 위아래가 좀 잘려서 보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실제 화면의 사이즈에서도 좀 달라집니다. 16:9 화면은 30.3 정도의 가로 길이를 보이고 있고요, 16:10은 약 30cm 정도의 가로 길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로 길이는 17.4cm 정도 되고요, 16:10 비율에서는 세로 높이 길이가 18.3 정도 됩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죠. 16:9는 가로폭이 좀 더 넓고 16:10은 세로폭이 좀 더 넓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오른쪽 16:10이 문서 작업이나 웹 화면을 봤을 때나 기존의 15.6인치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크게 화면이 작아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위아래가 좀 더 넓기 때문에 보여지는 글자나 이제 보여지는 내용도, 여기도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이 동영상 개수도 좀 다르죠.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14인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16:10 비율이 가장 좀 작업하기에는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16:9 같은 경우는 좀 화면이 작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16:10을 사용을 해보니까 15.6인치와 번갈아 사용했을 때 큰 차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사이즈를 보더라도 이렇게 딱 보면은 가로가 좀 길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비보 14X 같은 경우는 요 세로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겹쳐봤을 때도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비보 14X는 다 메탈 재질이고요, 상하판 팜레스트도 일부분까지는 메탈 재질이고 슬림3는 모두 강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런데도 슬림3 제품 같은 경우는 메탈 느낌이 나게 처리가 좀 도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매끈매끈한 재질입니다. 둘 다 지문은 잘 묻어나진 않고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슬림3 디자인은 역시 뭐 보급형이라도 레노버 제품은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뽑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유려한 느낌이 듭니다. 네, 하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전원 단자가 있고요, USB 2.0 단자가 여기 A타입이 하나 있고요, 반대편에 3.2 A타입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HDMI는 1.4B로 보이고요, 제가 연결을 해보니까 3K60까지는 나오더라고요. 네, C단자가 있는데 3.2 C단자입니다. 그리고 이어폰 잭이 있고요. 이 왼쪽에 전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우스나 이런 쪽에 좀 걸리적거리는 건 없더라고요. 우측면은 SD단자 큼직한 거 하나 들어가 있고 USB 3.2 A 단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불이 켜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보 단자라고 해가지고요, 핀 세팅을 찔러서 넣으면 윈도우 초기화나 바이오스 초기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기능이어가지고요. 그리고 하판을 보면 이렇게 흡기 구멍이 굉장히 크게 좀 뚫려져 있습니다. 이따가 하판 분해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보 프로 14X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이 왼쪽에 USB 2.0 단자 A 타입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우측면에 전원 단자와 이제 PD 충전이 가능한 C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PD 충전 단자를 이용할 경우 마우스 사용할 때 좀 걸리적거리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USB 3.2 A 단자와 HDMI 1.4 단자여가지고 이것도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둘 다 제 마음에는 좀 쏙 들고요. 이거 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게임으로는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도 MX350이 탑재돼서 게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보여드리고, 웬만한 캐주얼 게임은 아주 쉽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제품으로 인코딩을 해서 동영상 인코딩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직접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해볼 겁니다. 무게는 1.4kg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뭐 휴대용으로는 가장 최적의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보급형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제가 구매한 가격이 50만원 초반이었거든요. 요즘에 노트북 가격이 좀 많이 좀 오른 추세예요. 지금 이 제품은 지금 61만원이 넘게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D를 올렸을 때 52만원 정도의 MX350 탑재되고 인텔 11세대 i5 1135G7이 탑재된 거로는 가성비는 괜찮다고 봤어요. 당연히 CPU는 르누아르보다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르누아르 4500U보다도 성능이 멀티 성능은 좀 떨어지고 싱글은 약간 높은 편이긴 한데 전성비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인텔 11세대 모델이. 그렇지만 그래도 MX350이 탑재되어 있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일단 외장 그래픽만 보고서 이 제품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일단 MX350이 탑재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슬림3가 전작 르누아르 때와 좀 달라진 거는 C단자가 기존의 슬림3에서는 없었어요. C단자가 이렇게 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는 백라이트를 켤 수 있게 됐습니다. 백라이트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백라이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키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백라이트가 3단계로 들어옵니다. 1, 2단계 하고요, 꺼지고요. 꺼짐 1단계, 2단계,
다음에 꺼짐, 이렇게 해서 백라이트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는 괜찮다고 보여지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슬림3는 백라이트가 없어서 어두운 차 안에서나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이제 분해해서 보여드리겠지만 2.5인치 SSD HDD도 추가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는 건 큰 장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M.2242와 2280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만든 새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디 캡이나 이런 부분이 뭐 들쭉날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그럼 이어서 합판 분해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판 분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사가 이제 십자 나사입니다. 슬림5 때는 이제 별 나사여가지고 별도의 드라이버 킷이 있어야 됐었는데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나사 길이는 모두 동일해가지고요. 혼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레고 브릭 분해기로 이렇게 살짝 넣고서 지렛대식으로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분해할 때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합판 분해는 좀 됐고요. 상당히 내부 부분부터 해서 방열 부분을 신경을 쓴 게 좀 보이는데 흡기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흡기 구멍이 상당히 커가지고 열을 식히고 배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유리할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피커가 양쪽에 하단 사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약간 튕겨서 나오는데 음질이 어느 정도 될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는 이제 방열 도료가 좀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열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 방열판을 좀 해놨는데요. 위치를 보니까 NVMe SSD 라인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 좀 열이 나는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열판을 좀 달아놨네요. 써멀 패드를 제거하고 보면은 2242 사이즈의 M.2 NVMe SSD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가 연장 이제 브라켓이 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2280 사이즈 SSD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2242하고 지금 현재는 2242 요 작은 사이즈도 들어가 있고 2280 사이즈도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추가 메모리 슬롯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건 한번 분해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아까 이렇게 들어있었던 M.2 2.5인치 SSD나 HDD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다가 껴가지고 장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 연결 부분으로 보입니다. 펜이 상당히 좀 큰 편이네요. 14인치 크기에서는 비보북 14X보다는 상당히 좀 큰 펜이 하나가 좀 들어있고요. 촘촘한 날개는 아니지만 펜 소음이 어느 정도일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X350이 탑재되어 있어서인지 두 개의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나란히 좀 되어 있고요. 이게 방열 부분이 좀 많이 꼼꼼하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와이파이 무선 모듈 부분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이제 단자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은 뭐 별도의 보강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힌지 보강은 좀 되어 있네요. 힌지 쪽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C단자도 그냥 그렇게 뭐 특별한 보강은 아니지만 덧대어져 있는 게 좀 하나 좀 있고요. 내부는 깔끔한 편이네요. 배터리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36.7W시 또 만져보니까 여기 하나, 두 개의 셀로 나눠져 있어서요. 이 셀 36W시 정도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좀 적은 편이네요. 그리고 스피커는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뭔가 보강을 좀 해놓은 상태네요. 그럼 램 추가 부분 되는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볼 때는 이 옆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브릭 분해기 같은 거나 카드 등을 이용해서 눌러서 살짝씩 벌려주면 됩니다. 아래쪽에도 있거든요. 하고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메모리가 좀 껴져 있는데요. 온보드 4기가에다가 아마 추가 4기가를 좀 껴놔 준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기본으로 4기가 듀얼로 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3200MHz짜리 4기가 1R 16비트짜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걸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16기가 메모리를 하나 더 껴보도록 할게요. 낄 때는 이 방향, 짧고 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넣고 아래로 내려서 딱까 소리 날 때까지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벌려놨던 걸 약간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 꼭 배터리 케이블을 빼고 작업해야 되는데 제가 또 혼돈을 했네요. 배터리 케이블 꼭 빼야 되는데 그냥 메모리를 좀 교체를 바로 해버렸는데 이렇게 하다가 쇼트가 나게 되면 노트북이 망가지거든요. 배터리 케이블을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잡아당기면 쉽게 좀 빠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 SSD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 나사 하나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브라켓이 바로 분리가 되죠. 보시면은 2242 사이즈 M.2 SSD가 들어있는데 유니온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다시 결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같은 경우 2280 사이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방향으로 넣어주시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아래로 내리면 되고요. 내린 상태에서 이 브라켓을 연결하고요. 그대로 맞춰서 하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2.5인치 SSD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브라켓을 빼가지고요.
이게 모양이 맞지 않네요. 이게 이쪽으로 데이터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랑 연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지금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꺾이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여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뜯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펴주고요.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지금 이 상태로 이게 모양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봐야 돼요, 방향을. 얘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위쪽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고 이 짧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들어가고 이 위에 커버가 있거든요. 이 커버를 젖혀가지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하고 살짝 잡아당겨도 안 빠지는 때가 돼야지 이게 접속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이게 잡아당기는데 빠지면은 결합이 제대로 안 된 거기 때문에 불량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넣을 때 조심하시고 넣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을 할 때 얘를 이 상태로 여기다 끼면은 이쪽에 이제 바로 나사 구멍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나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양쪽에 네 군데입니다. 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선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로 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시범을 좀 보여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추가로 용량 확장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완료되고 나면 배터리 케이블을 연결하고 조립을 하시면 돼요. 합판분해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성능이나 이제 동영상 인코딩, 편집 등에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게임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